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과 좌파 성향의 정정미 그리고 중도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의 표결이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 씨가 본회의의 표결 없이 우리법 출신의 이 골수좌파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익히 예상했던 결과라서 저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때 탄핵 해제에 찬성했던 김형두 씨가 이번에는 우리법 출신 좌파들 쪽에 선 것이 새로운 점인데요. 저는 윤 대통령의 그 10차에 걸친 변론기일 때마다 김형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의 불리한 질문과 신문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인용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그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났습니다. 김형두 씨는 인용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8명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했었는데 이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였던 그 박범계가 김형두 재판관 믿습니다. 믿어도 되죠. 뭐 이런 구호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 정보를 갖고 그런 확신을 갖고 이 대중들 앞에서 저렇게 말한 게 아닌가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판단과 주장이 오늘 판결로 입증이 어느 정도 된 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헌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형식, 조한창 등 여권 즉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재판관과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재판관은 앞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맞다는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헌재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재판관은 처음으로 별개의 의견이란 걸 냈습니다. 별개의 의견이란 게요. 뭐냐. 전체 결론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근거가 다르다. 이럴 때 기록으로 남겨놓는 조치입니다.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이건 매우 의미가 있어요. 문서로서 그런 의견을 지금 남겼다는 것이고 이 별개의 의견 3표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사실상 예고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세 재판관이 오늘 냈던 별개의 의견 내용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목소리로 낸 거예요.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 모든 의원이 국회의 의사 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 지당한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부분 심판 청구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다. 해명을 한다고 해서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이 우원식 씨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게 중요하다, 중차대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중요하다, 이 이유를 내세웠잖아요. 시간이 없다 등등. 단독으로 행동하는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추상 같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장 우원식 씨가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서 권한쟁의를 독단으로 헌재에 신청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위배한 것으로, 우 의장이 시간이 급박해서 이게 또 너무 중차대해서 그랬다는 등의 해명을 했다 해도 이걸 적법하게 본다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들이죠. 저는 이 별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별다른 의사를 표명해 오지 않던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 물론 정형식 재판관은 간간히 의견을 냈죠. 하지만 조한창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동일하게 드러냈고, 그 견해가 국회에, 즉 사실상 민주당이잖아요. 절차적인 위법성과 위헌성을 이 헌재재판관 3명이 별개 의견이란 문서로 명확하게 밝혀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오는 3월 중순 이후로 예상이 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메인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이 3명의 별개 의견은요, 최종 선고에서 소수 의견, 즉 각하, 기각 등으로 나타날 게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각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희망 고문이냐? 아니에요. 지금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는 6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6표가 인용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매직 넘버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접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게 5대3으로 갈렸잖아요. 초조합니다, 지금. 다급합니다. 그래서 마은혁의 임명을 최 대행에게 더 거세게, 거칠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자면요, 마은혁은 분명히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주당 추천이 아니에요. 국회 추천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여당 몫으로 조한창 변호사가 임명됐고, 또 한 명은 민주당 몫으로 우리법 출신의 정계선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은 이 법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걸 민주당은 이미 합의가 됐다는 둥, 추경호가 다 합의해줬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합의를 무시하고 그냥 마은혁까지 제 몫으로 임명한 게 이 모든 사달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이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존중해야죠, 또. 그렇지만 임명 여부,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명하겠다, 또는 하냐 안 하냐 이런 말 일절 안 했어요. 계속 기자들이 이게 오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최 대행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정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나도 알고 있으니 좀 기다리세요. 임명장을 주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권고사항이라서요, 안 지키면 민주당은 탄핵카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카드 꺼낼 수 있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야 해오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왜? 새로운 방어 무기가 있어요. 바로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복귀입니다. 복귀. 2달을 미적거리다가 90분 변론 달랑하고 끝난 이 한덕수 전 대행의 탄핵은 기각될 게 거의 확실해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법조계가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유가 없이 무리하게 탄핵한 거니까. 그래서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 복귀할 한 대행에게 보고할 업무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대행은요, 지금까지 맡아온 이 무거운 짐을 한덕수 전 대행에게 다시 넘기고 본인의 전공 분야인 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침대 축구를 구사하면서 절대로 마은혁에게 임명장을 호락호락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